아이 입장에서 전학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10월, 11월 달이 되면 대표적인 이사철이 되기 때문에 이사와 함께 아이들은 전학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전학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확인했으면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학 관련으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종류에 맞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전학 예정이라면 또는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학의 종류와 배경인데, 처음 보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전학이 그냥 학교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학시와 진학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학시라는 것은 학기 도중이나 이 학년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것을 말하고, 진학시 전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학년 또는 새로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진학하는 2월달에 전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전학이 앞의 경우 학군 등으로 가는 경우가 진학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이냐 아니면 교육 외적이냐, 즉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인데요. 교육적이라는 것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를 가다가 공립학교로 옮길 수도 있고, 이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현재 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학군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을 이 교육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 외적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직장이나 가정의 이사 등으로 인해서 교육과 관련 없이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교육 외적인 전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학년에서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외적이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학군에 따라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인데, 아이들이 전학 가는 것을 희망한다면 자발적,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또는 가정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비자발적, 또는 학교폭력이나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도 이 비자발적 전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이의 마음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인데, 각각 종류에 맞춰서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재학과 진학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전학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해보자면, 학기 중에 가느냐 또는 방학 중에 가느냐, 아니면 학년 말이나 학기 중에 가느냐, 아니면 새학기 3월달에 맞춰서 전학을 가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가정에 이사 날짜가 있다면 그 이사 날짜에 맞춰서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2학기보다는 1학기에 전학 가는 것을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2학기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학교 생활에 있어서 2학기는 1학기에 비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에는 새 학년, 새 학기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에는 전학을 오더라도 다 같이 친해질 기회도 갖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다만 2학기 때에는 이미 형성된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관계에서 다가가는 것이 1학기 때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2학기보다는 1학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외향적인 성격이다, 친구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전학 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분해보자면 새학기보다는 학기 중, 그리고 학기 중보다는 학년 말이라고 적어뒀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미 학급에서 적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뭔가 이번 해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 친구들과 조금 더 좋은 추억을 쌓고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는 학년 말이 끝나고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새 학교에서 또는 새로운 학급에서 적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년 말에 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향적이거나 서구적인 친구들은 전학 시기를 앞당겨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실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친구 관계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2학기가 되어서야 또는 학년 말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큰 어려움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 아이들끼리 친해지기 전, 즉 무리가 생기기 전인 새학기, 즉 3월달에 맞춰서 전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더라도 학기 중간에 뭐 체험학습이나 운동회나 학급 행사나 학교 행사가 끝나기 전에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기 중에가 두 번째,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도저히 이 시기가 맞출 수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학년 말에 전학을 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즉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는 가장 먼저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아이의 성향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적이냐 교육 외적이냐인데, 이것은 바로 목적이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학군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5학년에서 6학년이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많이 전학을 갑니다. 새로운 학군에 배정받기 위해서죠. 이때도 당연히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앞서서 친구 관계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군으로 간다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아이도 어느 정도 공부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도 진학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국제중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또는 새로운 학군, 즉 뭐 강남이나 목동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학부모 상담 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가도 된다, 즉 누구누구는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그 학교에서 올려보내도록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국제중이나 조금 학군이 좋다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중학교에 가게 되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그 벽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꼬리와 뱃머리를 넣어두었는데요. 공부 정서랑도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비록 실력은 안 되지만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면 이 친구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결코 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국제중에 가도 되고 새로운 학군으로 전학을 가도 됩니다. 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좌절하거나 벽에 부딪혀서 내가 여기 와서 괜히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괜히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내가 공부를 더 못하게 됐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전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에 따라서 간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있던 학교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당연히 2학기 끝나고 새 학년이 되었을 때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1학기나 2학기에 미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중이 아닌 일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군지, 즉 거주지 위주로 중학교를 편성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전학을 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초등학교가 합친 중학교더라도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학을 가더라도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초등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접하지 않고 바로 중학교로 처음을 진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고지도 없고 초등학교 출신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진학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는 뒤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냐는 아이의 마음. 정말 세부적으로 보자면 전학의 목적은 아이가 가고 싶어서 또는 부모님이 가고 싶어서 둘 중 하나이지만 초등 시기에는 대부분 이 후자,
즉 부모님이 전학을 가자, 이사를 가자라고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 시기이고 당연히 부모님이 가면 따라가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시작되고 학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응을 잘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갔는데 내가 공부를 생각보다 못해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학교 공부를 할 때마다, 또는 학원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전 학교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새 학교에 적응을 못했을 때 이 마음을, 아직 학생들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돌리기보다 부모님 탓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가는데 내 인생 망쳤어. 아빠가 괜히 가자고 해서 나 거기서 잘하고 있었는데 라고 해서 이 부모님과 아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냐면 부모님의 마음대로 아이를 강제로 전학을 시켰을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에게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동의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 집이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래서 너가 다니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 배경을 설명해 줘야지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왜 전학을 가야 되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다음 주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 애들한테 인사하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잘해,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불만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질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전학을 가기 전에 아이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를 가게 되든 아이의 진학 때문이든 교육적 목적이든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전학을 가는 주체는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1년 동안 또는 남은 학기를 지내야 되는 친구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너의 공부를 위해서야, 너의 새로운 학원을 위해서야, 이런 것들이 좋더라도 오로지 부모님의 선택이라면 아이가 뒤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종을 가더라도 강남이든 잠실이든 목동이든 우리 아이가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을 때 우리 아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 우리 아이도 동의를 했어 라는 말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전학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잘 하겠지라는 믿음은 좋지만, 단순하게 믿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 아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학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최소 3개월 동안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어하진 않는지,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꾸준히 관찰하시고 아이와 대화하고, 또는 나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1개월은 아이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초창기에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2개월, 3개월 쌓이다 보면 아이의 얼굴에서도,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꼭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학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철을 맞이해서 이사나 전학 또는 학군으로 인한 진학 등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전학 예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전학의 선택은 부모님일지라도 전학을 가게 되는 주체는 우리 아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진학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 즉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목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반드시 잘 적응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정의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진학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